김경시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도 했답니다. 형편이 어렵다. 형편이 어렵다. 여 대변인님, 강선우 의원 남편분이 국내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지금 알려져 있던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을 때 공개가 된 자료입니다. 올해 연봉만 2024년 연봉이죠. 세후 5억 2,600만 원. 강선우 의원 본인도 국회의원 세비를 받았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집안에서 형편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좀 의아하긴 한데요. 근데 이제 지금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선되고 나서 그 재산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재산 신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금은 이런 것 좀 보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거 말고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숨길 수 있다고 숨길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그 강선우 의원이 이제 그 인사청문회 때 나온 재산 금액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 네. 당시 그래도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재산이 좀 많다고 이제 사실은 주변에서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 신고가 적어서 저게 뭐지 하는 약간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남편이 연봉보다 전체 자산이 적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여기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강선우 의원 배우자가 여러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해서 투자가 잘 안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이제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그것이 사실이고 실제 재산 신고도 사실은 적게 신고가 됐기 때문에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해서 김경시 의원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형편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일부 사실로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강선우 의원이 또 이 받은 금품이 실제 지금 보좌관 진술에 의하면은 전세금으로 쓰여졌다는 것도 일부 그런 뭐 맥락과 비교해 보면은 이 금품을 받아가지고 혹시 전세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돈을 건넨 사람 김경시 의원이 경찰에 3번 출석해서 진술한 내용도 어제 강선우 의원에게 질문이 들어갔을 겁니다. 만나보시죠. 오늘 배제 조사는 거부하신 거예요? 네,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아니면 남전 보좌관 집이 거부한 건가요? 돈은 강선우 의원한테 직접 건네신 건가요? 누가 먼저 제안하셨나요? 그 돈 건넬 때 경찰이 강선우 의원에게 이것도 물었을 것 같습니다. 김경 의원의 진술이었어요. 2021년 12월 서울 하얏트 호텔 내부에 있는 커피숍. 이렇게 돈을 준 시점, 장소를 특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남이 끝날 때쯤에 1억이 담긴 쇼핑백을 테이블 밑으로 쓱 밀어 넣었다. 그러니까 이제 강선우 의원이 아휴 뭘 이런 걸 다 라고 반응을 보였다. 이게 김경시 의원이 경찰에 한 진술입니다. 김경은 이렇게 말하던데요? 라고 강선우에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이현정 의원님,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네. 저 말을 들으니까 저게 원칙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진술의 신빙성, 구체성 이런 것들로 아마 무게를 실 것 같아요. 지금 김경시 의원이 진술하고 있는 걸 보면 그 호텔 로비 라운지의 커피숍의 어떤 구체적인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돈 준 시점도 끝나갈 때쯤에 이제 책상 밑에 있던 걸 줬다라든지 뭐 등등 이런 걸 보면 그 신빙성을 더 볼 것 같아요. 예. 또 지금 이 보좌진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김경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이 강서구에 지금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좀 작은 평수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돈을 받은 이후에 평수를 30평대로 옮겼다고 그래요. 그 계약금을 1억 1천만 원인데 그 계약금을 바로 이 김경시 의원한테 받은 돈으로 계약금을 줬다라는 이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뭐 시점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이게 쓰여졌던 게 워낙 적으니까 저는 그래서 아마 강선우 의원이 들어갈 때 당당하던 표정이 나올 때 굉장히 좀 수척한 모습으로 나온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들이 보좌진과 그다음에 보좌관과 김경시 의원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빠져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본인은 사실은 이 돈을 정치자금도 아니고 완전히 뇌물로 받았고 그걸 한 8개월 뒤에 다시 돌려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돌려준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뇌물을 일단 받는 순간 혐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돌려준 거야 뭐 그거는 전혀 어떤 개전의 상황이 아니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결국 본인의 전셋값을 하는데 이 돈을 썼다. 이렇게 된다면 글쎄요. 이런 종류의 사건이라면 아마 강선 의원은 굉장히 아마 엄한 처벌을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강선 의원은 내 보좌관이 돈을 받았고 그걸 보고받은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라고 주장해 왔잖아요. 이 주장을 어제도 되풀이했을 거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김경희 경찰이 진술한 시점과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저 좀 살려주세요. 하여튼 이거 저 돈 돌려주시고요. 알았다, 내가 처벌 받겠다. 돈 지금 돌려줄 테니까 돈 돌려주고 시작하자 그래요. 돈부터 돌려주세요. 아니 안 받는 돈을 받았냐 그랬더니 사무국장이 보관을 하고 있다 들어가서 사무국장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아니래더라. 그게 저 사무국장이랑 다시 얘기해 보니까 사무국장이 그게 보관하고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돈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돌려줬대더라. 그래서 그건 돈이 클리어됐다. 잘못된 그러니까 이게 해프닝이다. 조경무 위원장님. 여기 보시죠. 강선 의원은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보좌관이 받았고 그거를 바로 반환 지시했다. 즉시 반환하라고. 그랬다고 합니다만 김경은 그 정도의 진술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날짜를 특정하죠. 12월 20 며칠로. 2021년 12월 겨울에 돈을 주었고 돈을 받은 건 2022년 가을쯤 지방선거가 끝난 때쯤이다. 그러면 이 사이에는 최소 8개월의 시간이 있는 건데 강선 의원은 즉시 반환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좀 다른 얘기예요. 강선 의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죠. 그리고 이미 이 4월 21일 저 녹취 이후에 그 다음 날 있었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서도 허위 진술한 사실이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제명 결정을 한 바도 있고요. 그러면 이 돈 수수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부인하고 있는 내용, 어제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진술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좀 매우 높습니다. 지금 시점을 보면 김경시 의원은 2012년 12월경 용산의 이 호텔 카페에서 줬다는 건데 이 날짜를 추정해서 연결해 보면 그 시점은 비례대표 시의원인 김경시 의원이 지역구 공천을 받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물색하던 과정이었고 아마 남 사무국장이 이 경제적으로 이 어떤 필요가 있는 강선 의원을 연계시키는 과정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진술들이 그런 사실관계에 부합될 수 있고 그러면 이미 돈을 받은 바 있는 강선우 의원이 공천 배제되는 김경시 의원을 어떻게든 구제하지 않으면 이게 폭로가 돼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것을 걱정해서 이 당시 그 김병기 의원을 찾아갔던 그 녹취록이 녹취된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공천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반환이 됐다. 이렇게 시점상으로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미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통상적인 동거래에서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 이미 돈을 준 김경시 의원 중간에 매개가 된 남모 사무국장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 얘기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강선 의원이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경찰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